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 저랑 다시 마더텅이죠. 2022학년도, 2021년도 출간된 이 마더텅 제 59페이지부터 시작해갖고 일과 에너지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용수철을 제외하고 문제를 풀었었어요. 자, 이제는 용수철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용수철 생각보다 쉬워요. 자, 용수철에서 문제 풀기 전에 용수철이 있을 때, 자, 내가 물체를 힘 F로 잡아 끌고 있다. 그랬을 때 용수철이 뒤로 당기는 힘도 있겠죠? 복원유 시키려고 하는 힘은. 자, 그럼 내가 물체를 이만큼 잡아 끌었어요. 여기까지. 얼만큼? 거리 X만큼 잡아 끌었을 때 내가 힘 F로 잡고 있다. 그럼 용수철도 뒤로 당기는 힘이 존재할 텐데, 이때 둘의 힘이 같다면, 자, 이때 내가 준 힘의 크기는 뭐의 크기에 비례하느냐?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앞에 용수철 상수라는 K 값이 붙는데, 이 용수철 상수는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용수철의 단단한 정도, 같은 길이를 잡아당겨도 용수철 상수가 크면은 힘이 많이 들 것이고요. 같은 길이를 잡아당겨도 용수철이 좀 물렁물렁하면은 힘이 적게 들겠죠. 그냥 그 정도 나타내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미 학교에서 다 하셨을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가 붙는 경우인데, 희미한 방향의 반대 방향이죠. 물체가 이동한 방향에 반대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용수철이 한 일은요, 그래프 하나 그리면 거리 힘 그래프 그려보면 용수철에서 작용하는 힘은 용수철이 늘어나는 길이가 0이면 0이죠. 용수철이 늘어나는 길이가 늘어나면 그때 힘의 크기도 점점점 커지죠. 이때 용수철이 X만큼 늘어났다. 그때 작용하는 힘은 F다. 그럼 용수철이 0에서부터 X만큼 늘어가는 동안 힘이 한 일은 이만큼이죠. 그래서 2분의 1 FX로 표시하는데, F 대신에 뭐가 들어가면 되죠? KX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2분의 1 KX 제곱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힘하고 에너지만 좀 구분해 주세요. 표현 형식을. 그리고 참고로 이때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 기울기가 바로 용수철 상수 K예요. 왜? 이대로라면 K는 뭐가 되는 거죠? X분의 F. 딱 요때 기울기죠? 그래서 이 기울기를 용수철 상수라고 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거리의 단위는 미터 단위고요. 힘의 단위는 뉴턴 단위로 쓰시면 딱 맞겠죠? 자, 용수철은요, 이렇게 내용상으로는 참 간단해요. 뭐 운동 에너지나 위치 에너지도 그랬죠. 내용상으로는 간단해요. 다만 막상 문제에 적용하면 좀 까다로워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이게 좀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차분하게만 따라와 주신다면 그렇게 어려울 건 없을 거예요. 처음 여러분들하고 문제 풀 때는요, 스킬 같은 거 안 쓰고요, 그냥 있는 대로만 풀게요. 그게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에겐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자, 61페이지에 가시면 8번 문제. 자, 오늘의 용수철 첫 번째 문제예요.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한쪽을 벽면에 고정한 용수철에 질량이 1kg짜리인 물체를 접촉시켜 용수철을 0.2m만큼 압축시켰대요. 자, 벽이 있는데 용수철을 원래 길이에서 얼만큼 0.2m로 압축시켰대요. 여기에 물체를 갖다 놨대요. 그래서 0.2m. 자, 얘는 1kg짜리 물체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탄성 에너지가 갖는 에너지는 얼마가 될까요? 이때 용수철 상수를 그냥 K라고 일단 할게요. 값은 나중에 넣을게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용수철이 얼마큼 찌그러졌죠? 원래 위치에서 0.2m 찌그러졌으니까 0.2m의 제곱만큼의 탄성 에너지를 갖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용수철 상수는 K가 500Nm래. 여기 좋네요. 500Nm라고 줬어요. 자, 그 다음에 물체를 잡고 있는 손을 놓으면 용수철은 수평면을 지나 높이가 대문자 H인 지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다. 자, 그 다음에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스몰 h인 지점을 통과하는데 물체의 속력은 2m/s였다. 자, 그러면 대문자 h와 소문자 h의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 상황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스몰 h, 여기 대문자 h. 여러분들 처음에 쫙 눌렀죠. 자, 이 상태에서 딱 놓으면은요, 작용하는 힘은 탄성력밖에 없고요, 올라가는 동안 작용하는 힘은 중력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소리는 내가 뭐라 했죠? 중력하고 탄성력만 작용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그랬죠.
그러면요, 이만큼의 탄성 에너지가 여기서 물체가 간다. 속력 V로. 그러면 여기서 질량 1kg짜리니까 1kg.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질량 1kg짜리가 V 제곱으로 가는 운동 에너지로 다 바뀌겠죠. 자, 첫 번째 탄성 에너지가 용수를 쫙 밀어서 땅 펴줬어요. 그럼 여기를 딱 지나가고 나서부터 이제 탄성 에너지는 없는 거죠. 그럼 이게 다 무슨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돼요. 처음에 탄성 에너지가 요만큼 있었어요. 왜? 요만큼 찌그러졌으니까. 그래서 놨더니 물체가 땅 튕겨나가서 이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져가요. 그리고 여기를 지날 때는 운동 에너지도 있고요. 뭐도 있죠? 위치 에너지도 가지고 있죠. 자, 여기를 지날 때는 다 뭐만 가지고 있어요? 최고점이죠. H가 최고점까지니까 운동 에너지는 제로가 되니까 여기서는 무슨 에너지만? 위치 에너지만 갖게 되죠. 그럼 이때 값이랑 이때 값이 같고 여기 같고 이거 둘이 합친 게 같고 여기도 같겠네요. 자,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귀찮으니까 그냥 이거 바로 계산하죠. 자,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용수 상수가 500 곱하기 0.2 제곱하면 0.04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거 2에다가 오히려 10에다가 그럼 10 0, 0에다가 0 하나 둘이니까는 하나 둘 그러면 몇 줄? 10줄이네요. 자, 10줄이에요. 그럼 10줄 가지고 자, 최고점에 도달한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얼마? mg 대문자 h가 질량 m 그 다음에 중력가속도 10으로 하라 했죠? 중력가속도 뭐 얼마로 하란 말이 없네요. 어차피 비율이니까 그냥 10m/s 제곱으로 합시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비율이니까. 그냥 높이가 대문자 h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에서 운동 에너지가 있네요. 얼마? 2m/s라고.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 1kg짜리가 속력 224 더하기 그 다음에 1kg짜리가 중력가속도 10 높이 스몰 h 왜? 여기선 요거 여기선 요거 둘 다 어떠니까? 같으니까 그럼 요거 계산하면 끝이네요. 그러면은 뭐야? h는 1m라고 치면 요거 계산하면 그 다음에 얘는 얼마예요? 넘어가면은 2죠. 그럼 넘어가면 얼마죠? 2가 8줄이네요. 8줄이 1 곱하기 10 곱하기 h네요. 그러면 얼마요? 얘는 h는 0.8인가요? 그러면은 몇 대 몇이야? 10대 0.8이니까 결국은 스몰 h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스몰 h 대 대문자 h니까 10배 하죠. 8대 10 그럼 얼마예요? 4대 5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8번의 답은 몇 번? 3번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용수철 별거 없어요. 제가 왜 용수철을 나중으로 밀었냐? 결국은 요 뒤에서부터 우린 역학적 에너지 보존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가 돼요. 요 뒤로 시스템은. 근데 요 앞에서 탄성 에너지가 이만큼 있었는데 그게 운동 에너지가 된 거야. 요런 거 하니라고 탄성 에너지를 하나만 더 낑겨 넣으면 되니까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들 막상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어색해서. 용수철을 잘 안 해서. 참고로 이놈의 용수철은요, 몇 년 전만 해도 교과과정상에선 제대로 다루지를 않았었거든요. 자, 그럼 그 옆에 10번 가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용수철 문제는 스킬 쓰는 문제가 있긴 한데, 어지간하면 기본적인 문제 내주고, 복잡한 문제는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많이 나와봤자. 10번. 자, 그림은 높이 H, 소문자 H인 곳에서 정지해 있던 물체 A가 미끄러져 내려와. 그럼 위치 에너지가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겠죠?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B와 충돌하여.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A가 소문자 H인 높이에서부터 내려오는 동안에는 마찰이 없으니까 이 문제는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요. 그럼 에너지 보존이에요. 첫 번째. 충돌하는 동안에는 여러분들 조심하라 그랬죠. 충돌하는 동안에는 무조건 운동량만 보존이 됩니다. 운동량만. 에너지는 보존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문제에서 된다는 조건을 주지 않는 한은 절대로 운동에너지 보존을 쓰시면 안 돼요. 충돌하는 동안에는 운동량 보존만. 그리고 그 물체가 다시 용수철을 누르는 거죠. 이때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시킨 대로 한번 가보죠. 그래서 물체가 한 덩어리로 움직이다가 용수철을 최대 X만큼 압축시킨대요. 자, 그랬을 때 H 높이가 얼마니? 라고 했어요. 문제가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요. H 높이 여기에 물체가 있을 때는요. 질량이 M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위치 에너지 얼마 갖고 있죠? mg H만큼 위치 에너지 갖고 있어요. 자, 여기
질량 M짜리인 A예요, 지금. A가 아직 내려온 거야, 이제 A가. 속력 V1이라는 속력으로 여기를 지나가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동안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니까 2분의 1 mv1의 제곱입니다 하시면 되죠. 자, 근데 조심하세요. 이제 여기서 이제 B랑 충돌할 거예요. B 3m짜리예요. 정지예요, 현재. 자, 그럼 충돌 전의 모습이죠, 이게. 자, 충돌 후의 모습으로 갈게요. 자, 충돌 후의 모습은 한물체가 됐대요. 4m짜리 한물체가 돼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속도 V2로 가요. 자, 그 다음에 V2로 가는 동안에는 뭐가 보존이 돼야 되죠? 운동량 보존 법칙이 돼야 되니까 자, 또 뭐가 성립해야 되나 봅시다. 그러면 처음 운동량 MV1만 있죠. 얘는 0이니까. 는 나중 운동량하고 같아야 돼요. 운동량 보존 법칙이니까 하나로 볼 거니까 4MV2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가서 용수철을 찌그러뜨려 한물체가 가서 용수철을 원래 길이에서 쭉 찌그러뜨렸어요. 여기까지 찌그러뜨렸대요. 이만큼 거리 X만큼. 그러면 이때는 얘네 전체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가 탄성 에너지로 전환되니까 뭐가 필요하죠? 2분의 1 곱하기 4m 곱하기 V2의 제곱은 여기 돼야 되죠? 2분의 1 용수철 상수는 얼마? 용수철 상수는 KX 제곱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우리 여기서부터 요 식은 다 썼어요, 이제. 이제 여기서 대입해서 풀기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 보냐?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죠. 어차피 M 같고 그러면 4V1이니까는 그러면 V1은 어떻게 되죠? 4V2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합시다. V2를 V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V1은 4V가 되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럼 여기다가 V2 대신에 V라고 치워놨게요. 자,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V는 해서 넘길게요. 자, V제곱은 넘어가서 4m분의 KX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를 루트 이렇게 일단 씌우고요. 자, 일단 V 구했고 여기서 V 구했고 V1 대신에 4V니까는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자,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요. 뭐죠? 지금 높이 H니까 일단 쟤를 털게요. M 날리고 GH, V 그 다음에 높이 H니까 H는 어떻게 되죠? 2G분의 V1의 제곱이죠. 근데 V1은 4V로 하겠으니까 4, 16V 제곱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됐어요. 이제 요거 그냥 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2G분의 16에다가 내가 V 제곱이 V가 루트 이거니까는 그냥 4m분의 KX 제곱을 그대로 넣기만 하면 되죠. 자, 이제 약분할 거 약분합시다. 4, 16 2 그럼 남는 거 뭐 있죠? mg분의 2 남죠. 그 다음에 kx 제곱 그러면 mg분의 2kx 제곱이 높이 h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10번의 답은 4번이네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조심할 거는요. 처음에 내려오는 동안에 운동에너지 보존, 충돌하는 동안에는 운동량만 보존, 그 다음에 다시 이물체가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용수를 찌그러뜨리는 거니까 여기는 다시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런데 전체 메커니즘은 앞에서 했던 거랑 다를 게 없는데 그냥 용수철이 중간에 하나 더 들어와서 에너지 계산에 그냥 용수철 에너지 하나 더 계산 요렇게만 들어가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연립방정식 푸는 문제예요. 용수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시면 용수철 문제가 한동안 안 보이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쭉 넘겨봤더니 쭉쭉쭉쭉 넘어가지네요. 쭉쭉쭉쭉쭉 넘어가져서 여러분들 71페이지까지 점프 뛰세요. 자, 71페이지까지 점프 뛰시면은 거기 보시면 47번 문제부터 있죠. 자, 47번 문제에서 다시 용수철이 나오네요. 47번 가죠. 47번. 자, 문제 47번입니다. 자, 47번. 자, 47번에서 보시면은요, 그린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즉 무슨 뜻이에요? 마찰 없으니까 손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에너지 손실 없어요.
자석 A가 한쪽 벽면에 고정된 길이가 L1인 용수철에 연결되어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벽에 용수철이 매달려 있는데 벽으로부터 L1만큼 떨어져 있대요. 그리고 여기 물체가 매달려서 그냥 정지해 있대요. A라는 자석이. 자, 그러면 이 용수철은요. 저 L1이란 길이는 뭐냐? 용수철의 원래 길이에요. 자, 우리가 용수철에서 따질 때 용수철의 길이를 재는 거는요. 용수철의 원래 길이에서 더 늘어나거나 더 압축된 길이를 재는 거지. 원래 용수철 길이는 관심이 없어요. 그럼 원래 용수철 길이가 L1인데 자, 그림 나는 가에서 A에 자석을 접근시켰더니 용수철의 길이가 L2로 늘어났대요. 자, 똑같은 그림인데 용수철이 L1에서 이만큼 늘어났대요. 여기까지가 L2예요. 그럼 사실 용수철은요, 얼마큼 늘어난 거예요, 결국은? L2-L1만큼만 용수철이 더 늘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한테 중요한 건요, 원래 용수철 길이에서 얼마나 늘어났냐가 중요한 거지, 원래 용수철 길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근데, 이 상태고 용수철 상수는 K래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에 대한 설명, 나 두 번째 거. 자, 근데 여기에는 A라는 자석이 있고 여기 B라는 자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정지되어 있으니까 A는 자석이 당기는 힘을 받을 거고 용수철이 당기는 힘을 받고 있겠죠? 자, 기억. B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B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용수철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랑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작다 크다가 아니라 그냥 같다가 맞고요. 자, B가 A를 당기는 힘은 용수철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하고 같아야 되는데 이때 힘의 크기는 뭐랑 같겠죠? 용수철 상수 K에다가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죠? 그래서 L2-L1만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력의 크기는 KL2-KL1이다. 맞아요. 이건 맞아요. 자,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죠?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늘어난 길이의 제곱인데 문제는 여기서는 2분의 1의 용수철 상수 K의 늘어난 길이가 얼마죠? 요만큼이죠. 그러니까 L2-L1의 제곱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용수철에 저장된 에너지가 자, 거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된다. 그럼 뭐가 빠졌죠? 이거 전기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여러분들. L2에서 L1을 뺀 거예요. 뺀 거를 제곱한 거지 제곱해서 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디귿은 요게 아니에요, 지금. 빠졌죠, 뭔가가. 그러니까 디귿 틀렸어요. 그래서 47번의 답은 니은 하나만 맞아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길이 제곱 빼기 길이 제곱이 아니라 여기서는 늘어난 길이가 요만큼이기 때문에 요만큼의 전체 제곱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47번의 답은 2번이고요. 48번이요. 48번 문제는 여러분들 이거 용수철 문제가 아니에요. 용수철 문제가 아니고 용수철을 그냥 이용해서 문제를 준 것뿐인데 여러분들이 용수철 그림만 나왔다 하면은 하도 걱정을 하니까 그래서 다시 용수철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다시 풀어드릴게요. 48번이요. 자, 48번. 자, 물체가 있는데 여기 A라는 물체하고 B라는 물체가 있는데 A라는 물체의 질량이 3m이고요. B라는 물체의 질량이 m인데 여기 용수철로 눌러놨대요. 그리고 손을 잡고 있다 딱 놓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용수철이에요. 용수철이 이쪽 물체를 미는 힘하고 이쪽 물체를 미는 힘의 크기는 어때요? 같아요. 미는 시간도 같아요. 자, 이 문제는 용수철 문제가 아니에요. 용수철이 A를 밀어주는 힘의 크기랑 B를 밀어주는 힘의 크기가 같고 밀어주는 시간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같은 거예요? 충격량의 크기가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A는 V라는 속력으로 빠져나간대요. 그러면 얼마? 3MV죠? 그럼 B는요? 3V라는 속력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래야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죠. 결국은 이거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와 B가 사이에 용수철을 넣고 압축시킨 후 동시에 가만히 놓았더니 A와 B가 분리되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한다. 분리된 후 A의 속력은 V이고 왜 알려줬냐고요? B가 3V인 거 알려주려고. 그 다음에 B는 정지했던 C와 충돌하여 한 덩어리가 된대요. 자, 그러면 이제 B는요. 3V라는 속력으로 가서
정지돼 있던 질량이 2m짜리인 C랑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딪혔더니 어떻게 됐대요? 두 물체가 한 덩어리가 돼요. 즉 3m짜리가 되어서 속력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V1으로 간대요. 자,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충돌 직전 B의 속력은 몇 V니? 3V다. 맞아요. B와 C가 한 덩어리가 된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분리된 A의 운동량의 크기. 자, B의 운동량의 크기는 충돌 전 B의 운동량의 크기는 A의 운동량의 크기와 같고요. 분리된 후. 그리고 충돌 후에 두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충돌 전의 운동량의 크기랑 운동량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의 운동량과 얘의 운동량이 같고 얘의 운동량의 크기는 분리된 후 A의 운동량의 크기와 같다. 맞죠, 이거는? 니은 맞아요. 이렇게 되면. 자, 디귿. B와 C가 한 덩어리가 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충돌 전 직전에 B의 운동 에너지. 자, 여러분들. 제가 그랬죠. 충돌하는 동안에는 지금 B하고 C가 충돌하는 건데 충돌 과정에서 운동량만 보존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이는 애들은요. 무조건 운동 에너지는 보존이 안 돼요. 제가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는 건 뭘 뜻한다 그랬죠? 상대 속도의 크기가 바뀌면 안 된다 그랬는데 얘는 상대 속도의 크기가 3V에서 제로가 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물체가 완전히 한 물체처럼 돼서 움직이는 이 문제에서는요. 절대로 운동 에너지는 보존이 안 돼요. 단 뭐는 보존이 된다고요? 세상의 모든 충돌에서는 운동량은 보존이 돼요. 운동량은 보존이 돼요. 하지만 에너지는 지금처럼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이는 문제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100% 항상 무조건 보존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에너지는 별개 문제예요, 충돌에서는. 아셨죠, 여러분들? 에너지를 자꾸 보존되는 것만 문제를 풀다 보니까 헷갈려요. 그쵸? 이거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자, 됐고. 넘어가죠. 자, 넘어가서, 자, 이제 몇 페이지로 가시느냐? 여러분들, 51페이지, 아니, 51페이지, 72페이지에 51번 보죠. 자, 얘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예요. 자, 51번 가볼게요. 자, 51번. 자, 51번입니다. 자, 51번. 자, 그림은 수평면에서 용수철에 물체 A를 접촉시하여 용수철을 평형 위치로부터 L만큼 압축시킨 것과, 그럼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죠. 아, 탄성 에너지가 있구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구나. L만큼 찌그러뜨렸어. 원래 길이에서. 그럼 L에 해당하는 만큼. 그러면 여기 속에 먼저 첫 번째. 용수철의 원래 길이에서 L만큼 찌그러뜨렸대요. 용수철을. 근데 이때 용수철 상수가 그냥 K라고 하죠. 여기는 그냥 M을 가진 물체고. 자, 그럼 용수철에 의한 탄성 에너지 얼마? 2분의 1 KL 제곱만큼의 탄성 에너지가 있겠구나. 자, 그 다음에 물체 B를, 그 다음에 정지되어 있는 물체 B를 나타낸 것이다. 자, A를 놓았대요. 자, A를 놓아서 용수철이 쫙 펴지면서 여기를 빠져나가는 그 순간 속력을 V1이라 그러면 물체는 탄성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을 거니까 그럼 2분의 1 운동 에너지가 M V1의 제곱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탄성 에너지랑 같으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충돌해서 한 덩어리가 된대요. 자, 그러면 충돌 전에 A가 질량 M짜리인 A가 V1으로 갔겠죠. 질량이 2M짜리인 B는 처음에 정지돼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충돌 후에 한 덩어리가 됐댔죠? 한 덩어리가 된대요. 그럼 3M짜리 하나로 봐도 되죠. 그래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V2라는 속력으로 가겠죠. 자, 여기까지는 운동 에너지, 여기까지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죠. 충돌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는 과정에서는 에너지 보존 안 돼요. 역학적 에너지. 뭐만? 운동량 보존만 신경 쓰셔야 돼요. 여기서는 운동량 보존만이에요. 운동량 보존만 신경 쓰셔야 돼요.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 기억. A가 용수철과 분리되는 순간 운동량의 크기는 순간 운동량의 크기를 구하래죠. 처음 그럼 운동량의 크기를 뭘 구하는 거죠? MV를 구하는 건데 M 속력 V1을 구하는 건데 그럼 여기서 V1부터 구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할게요. 그럼 2분의 1, 2분의 1 날라가고요. 2분의 1, 2분의 1 날라가고 그럼 V1의 제곱은 뭐가 남죠? 넘어가면 M분의 KL의 제곱에 이거 없애면 루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A의 운동량의 크기는 분리된 후 운동량의 크기는 질량만 여기다 곱하면 되니까 M 곱하기 루트 M분의 KL 제곱하면 되죠. 그러면은 루트 안으로 집어넣을까요? 그러면 M 제곱이니까는 L은 앞으로 빠져나올게요. L 제곱이 있으니까 빠져나와서 L 루트 그 다음에 들어가니까는 제곱 들어가니까 MK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은 L 루트 MK다. 맞네요, 기억이. 자, 그 다음에 니은 A와 B가 서로 충돌하는 동안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같다. 이건 당연하죠. 충격량의 크기가 서로 같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덩어리가 되는 속력. 자, 그럼 여기서 운동량 보존 법칙 씁시다. MV1, B는 운동량 0이었죠. 는 3M V2 구하고자 하는 게 한 덩어리가 되는 속력 V2 구하는 거죠. 그럼 V2는 얼마예요? 3분의 1 V1. 그럼 V1이 얼만데? 3분의 1에다가 여기 있잖아 V1 루트 M분의 KL 제곱인데 L은 빠져나올까요? 루트 밖으로. 그러면은 여기 L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잘 안 보인다. L 3분의 L 루트 M분의 K 맞네요. 자, 그래서 51번은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고 디귿도 맞으니까 답은 몇 번이다? 5번 되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마음이 급해서 제가 지금 말이 빨랐죠. 만약에 혹시라도 영상을 봤을 때 너무 빠르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영상 천천히 보시고 이해 안 되시면 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자, 이제 57번으로 갑시다. 다음 페이지에 57번. 많이 왔죠? 용수가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57번. 자, 57번. 자, 57번이에요. 자, 그림과 같이 고정된 관의 아래쪽 바닥에 용수철 상수가 400N/m인 용수철을 연결하고 정제했던 0.2kg짜리 물체를 떨어뜨렸더니 용수철이 최대로 압축된 길이가 0.1m였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항상 얘기하지만 뭘 구해야 되는지 정확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용수철이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력이에요. 자, 어떤 반이 있고요. 여기에 용수철이 이렇게 있대요. 자, 이 상태에서 물체를 여기에서 떨어뜨릴 거예요. 자, 근데 얘가 0.2kg짜리. 그럼 얘가 쫙 떨어져서 다음 순간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아직 용수철 안 찌그러뜨렸어요. 여기에서 바로 닿기 직전 0.2kg짜리가 내려왔으니까 속력이 있겠죠. V1이라는 속력이 있을 거예요. 이 상태예요, 지금.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최대로 찌그러졌을 때는요. 자, 원래 길이가 요만큼인데 요쯤까지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라냐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0.1m래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용수철이 물체가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순간 정지한 거죠. 최대로 찌그러졌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0이에요. 자, 그랬을 때 요거 구하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첫 번째, 여기서 여기까지 넘어가는 상황 모르니까 뺍시다. 자, 이때 운동 에너지 얼마 있을까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0.2 곱하기 속력 V1의 제곱만큼 갖고 있겠죠. 더하기, 조심하세요. 위치 에너지는요, 물체가 최대로 낮게 내려갔을 때 기준을 잡는 게 좋거든요. 저는 여기를 기준으로 잡을게요. H0. 그러면 물체는 이만큼 더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 있어요. 아직 얼마? M 0.2kg짜리가 G 10m/s 제곱으로 얼마? 0.1m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장 많이 빼먹어요. 빼먹지 마세요. 는 여기서 여기까지 넘어가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니까 자, 운동 에너지 0이 됐죠. 순간 멈췄으니까. 위치 에너지 H가 제로인 곳까지 내려왔으니까 위치 에너지도 0이죠. 그럼 무조건 뭐만 가져요? 탄성 에너지 2분의 1에 그 다음에 용수철 상수는 얼마로 하기로 했었죠? 400이죠. 곱하기 높이가 0.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 계산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거 계산하면 얼마? 0.01. 이거 계산하면 얼마? 4. 이거 계산하면 얼마? 여기 2.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2. 여기 10이다. 1에다가 이거 0.2네. 뭐 0.2야, 여기가? 0.2.
0.2kg잖아요. 중력은 10에다가 0.1m니까 이거 1에다가 0.2 더하기 그 다음에 이거 얼마예요? 0.1 곱하기 V 제곱이네요. 그럼 양변에 10을 곱할까요? 그럼 여기다 쓸까요? V 제곱 더하기 2는 20 V 제곱은 얼마? 18 이렇게 되나요? 자, 그래서 구하고 싶은 거는 닫기지점 속력 V니까 그럼 루트 씌우면 되겠네요. 루트 그러면은 2, 9, 18 그럼 얼마야? 3 루트 2 미터 퍼 세크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57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되시겠네요. 여러분들 요거 가장 많이 빼먹어요. 선배들도 항상 요거 잘 빼먹더라고요. 빼먹지 마세요. 빼먹으면 큰일 납니다. 자, 그 밑에 58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해볼게요. 자, 58번. 자, 58번이에요. 아, 힘들다. 계속 문제만 풀었더니 힘드네요. 자, 58번. 자, 58번이에요. 자, 58번. 자, 그림과 같이 용수철 A에 질량이 M인 물체를 접촉시켜 P점까지 최대로 압축. 자, 여기 용수철이 있는데 최대로 압축시켰대요. 여기까지 최대로 압축시켜놨대요. 그래서 A가 질량 M자가 여기 있대요. 자, 이게 얼마나 압축시킨 거냐? 원래 길이가 여기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2L만큼 압축시켰대요. 그래서 자, 여기가 최고 밑에 있으니까 이 높이를 우리 H0으로 볼게요. 자, 여기서 얘를 딱 놨대요. 그래서 퓨 하고 올라가서 위에 있는 용수철을 최대로 찌그러뜨려서 여기까지 최대로 찍어서 여기까지 왔대요. 얘가 온 거예요. 얘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질량 M자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랬더니 이게 원래 길이에서 얼만큼? L만큼 찌그러진 거래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신 건 P하고 Q 사이. 여기가 P고 여기가 Q인데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리를 구하는 거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뭐라고 할까요? 거리 사이의 거리 그냥 H라고 할까요? 뭐 따로 문 게 없네요. 자, 그러면 처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중력, 탄성력 외에 다른 힘이 없으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P점에 있을 때 P점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 여기를 제로로 봤으니까 0 잡고 있어서 아직 안 날아갔으니까 속력도 0 대신 탄성 에너지만 가지고 있죠. 얼마? 2분의 1 용수의 상수 K 그 다음에 2L 제곱이니까 4L 제곱만큼의 자 Q 자 Q에서는 여기까지 쫙 올라왔어요. 위치 에너지 갖고 있겠죠. MGH 더하기 최고점이죠. 그러니까 순간 속력이 0이니까 운동 에너지는 역시 0이에요. 그 다음에 용수철이 찌그러졌죠. 탄성 에너지 있어요. 위에 거 얼마? 2분의 1 KL 제곱만큼 있어요. 자, 요렇게. 자, 그랬을 때 H 구하는 거니까 둘이 어떻다? 같다. 넘기면 이거 넘기면 2분의 1 KL 제곱의 3배는 MGH.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H죠? H면 H는 넘기면 되겠네. MG분의 여기 2 그대로 살아남고 2 mg 그 다음에 3 kl 제곱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래서 2 mg분의 3 kl 제곱 하시니까 답은 3번 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3번. 자, 57번하고 58번 같은 문제는 그림은 조금 복잡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중간에 빼먹지만 않으면 절대 틀릴 일이 없는 문제예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여러분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62번 문제로 잠깐 갈게요. 62번. 여러분들 62번이 별건 아닌 것 같은데 생각보다 좀 까다로워요, 이게. 요거 상당히 많이 써먹을 거예요. 나중에 사실은 편법으로 뭐 문제 풀 거긴 한데 그때도 상당히 많이 써먹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62번 이거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어떻게 저렇게 답들은 다 구하는데 왜 그랬는지도 모르고 구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62번. 자,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용수철에 연결되어 점 5점에 정지되어 있던 물체에 일정한 힘 F. 자, 여러분 조심하세요. 자, 수평면이 있는데요. 이거 상황이 뭐냐면 용수철이 여기 있어요. 원래 길이가 여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물체가 매달려 있어요. 질량 뭐 얼마쯤 M짜리겠죠. 자, 예전에는요, 물체를 잡아당기면 천천히 잡아당겨서 속력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딱 잡아당겼는데, 이제는 그냥 힘 F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저랑 그래프 하나만 그릴게요. 거리고요, X축이. Y축이 힘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자, 먼저 F예요. F는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F라는 힘으로 그냥 물체를 쭉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럼 아래쪽에 면적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힘이 한 1이죠. 저 힘은 뭐예요? 중력이에요? 아니에요. 탄성력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비보존력이 1을 했네요. 그럼 그만큼 저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하겠죠.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이고, 위치 에너지는 이제 중력 위치 에너지 말고 여러분들 탄성 위치 에너지도 신경 쓰셔야 돼요. 근데 이 물체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는 어차피 중력 위치 에너지는 변화가 없겠죠. 그럼 우리는 뭐만 신경 쓰면 돼요? 운동 에너지랑 탄성 에너지만 신경 쓰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쭉 잡아당기면 여러분들 용수철은 어떻게 될까요? 용수철은요. 거리가 0일 때 처음 힘이 0이고요. 쭉 잡아당기면 용수철도 힘이 쭉 증가해서 이런 식으로 증가하겠죠. 이게 용수철이에요. 그럼 이 밑에 넓이가 용수철이 가져간 에너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간에 여기 가속도가 0인 지점이 있대요. 가속도가 0이라는 소리는요. 그 물체에 작용한 모든 힘을 합쳤을 때 얼마다? 0이다. 즉, 이 위치에 있을 때는요. 잡아당기는 힘 F랑 용수철이 당기는 힘 F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럼 어디야? 여기네. 요 지점이에요. 여기 지점까지의 거리를 OP라고 할게요. O에서 P까지의 거리. O에서 P까지의 거리. 여기서부터가 여기가 O에서 여기가 P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아니다. O에서 P까지의 거리를 X1이라고 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X1. 자, 그 다음에 쭉 더 가서 여기서 물체가 속력이 0이 된대요. 순간 속력이 0이 된대요. 자, 그럼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쭉 더 따라가 보시면요. 이쯤 잡을게요. 여기서 여기가 EF가 되는 지점. 그러면요. 요 노란색이 가지는 넓이랑요. 요 빨간색이 가지는 넓이가 같아져요. 뭘 뜻하느냐? 힘이 한 2라고요. 탄성력이 가져간 에너지가 똑같아져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지점이 최대 속력이 0이 돼요. 왜? 운동 에너지가 제로고 다 탄성 에너지로 전환된 거니까. 그러면 잠깐만. 여기 F, EF면 여기가 이게 X1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그냥 X1이네요. 똑같죠. 이렇게 되면은. 아, 이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요거 여러분들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힘이 그냥 일정한 힘으로 쭉 잡아당기니까 힘이 한 일은 계속 쭉 늘어나는데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면요. 이만큼이 힘이 1을 했으면요. 요만큼이 탄성 에너지로 간 거고요. 나머지 요만큼이 운동 에너지로 가서 여기서 속력이 있어요. 속력이 최대예요. 참고로 이 지점이. 그리고 더 가면은 어떻게 돼요? 운동 에너지 힘이 한 1 대신에 힘이 한 1보다는 탄성 에너지가 가져가는 게 더 많아져서 결국은 여기까지 왔을 때 힘이 한 1하고 탄성이 가져간 에너지가 같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가져갈 게 없어서 순간 0. 자,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F가 한 1은 자, O에서 P까지 이동할 때 F 한 1과 O에서 Q까지, O에서 P까지 거리 X1, O에서 Q까지 거리 EX1. 한 1이죠. 그럼 어차피 한 1은 W1은 F 곱하기 X1. W2는 처음부터죠. F 곱하기 EX1 몇 대 몇이에요? 1대 2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W1분의 W2 하니까 답은 얼마? 1대 2니까 그냥 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여러분들 요거 별건 아닌데 요거 완벽하게 이해했다. 자기가 요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러면 용수철을 상당히 많이 잘 하시는 경우인데 대부분 이 문제를 뭐 그런가 봐 그러고 넘어가긴 한데 대부분 잘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요. 이거 이해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 문제가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문제예요, 사실은. 하지만 답들은 얼체얼체 구하죠. 어떻게 때려 넣어서도 구하긴 하는데 요런 그래프를 좀 그려볼 수 있다는 거. 거리, 힘 그래프니까 넓이가 의미하는 건 에너지인데 요 그래프를 좀 그려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좀 머릿속에 꼭 넣어주시기 바래요. 62번은 좀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쭉쭉쭉 넘어가고요. 안 되겠다. 하나밖에 더 할 시간이 안 되겠네요. 여러분들 70번 가볼게요. 70번. 자, 여러분들 70번 저랑 풀 건데요. 용수철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 70번 같은 문제가 좀 많이 까다로워요. 여러분들
70번 꼭 풀어보시기 바래요. 70번. 자, 그린 가와 같이 용수철 A와 B가 연결됐는데, 자, 용수철이 좀 특이하네요. 위에도 용수철이 하나가 있고요. 아래에도 용수철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몇 번이었죠? 70번. 자, 그 상태에서 얘를 처음에 압축시킨대요. 그래서 물체를 놨더니 X축으로 떨어졌다. 그림 나는 가에서 A를 D만큼 압축시키고 질량 M을 올려놓았더니 가만히 있대요. 즉 뭘 뜻하느냐? 여기서 요만큼 찌그러뜨렸는데요. 여기 D만큼 찌그러뜨렸는데 물체의 질량 M자리를 가만히 놨더니, 자, 힘 표시해 볼게요. 노란색이 여기 있다. mg만큼 힘이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 있다는 소리는 용수철이 떠받쳐주는 힘도 어떻다는 소리죠? 같다는 소리죠? 평형 상태요. 아, 그러면 용수철 상수를 얘를 K라고 놓을게요. 그럼 뭐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다 써볼까요? mg라는 힘하고 용수철이 떠받치는 K, 거리 D하고 어떤 거죠? 같은 거죠. 그럼 용수철 상수 K는 D분의 mg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됐어요. 자, 그러면은 기억, 용수철 상수는 D분의 mg이다. 맞네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얘를요, 더 찌그러뜨려서요. 여기까지 찌그러뜨렸어요. 자, 그 상태에서 여기 질량 m을 가진 물체가 있고요. 자, 요 다음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D.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원래 용수철 길이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3D예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자, 여기서 물체를 가만히 뿅 놨나 봐요. 그래서 놨더니 얘는 다 펴지고 위에 있는 용수철이 찌그러져 가지고요. 원래 길이에서 2분의 1D만큼 찌그러진 상태에서 물체가 여기서 순간 정지했나 봐요. 요렇게. 자, 그러면은요. X 구해봅시다.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예요. 자, 그럼 우리는 요 시점하고 요 시점만 볼게요. 자,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요. 자, 여기에 높이는 여기를 제로로 볼게요. 여기를 H를 제로로 볼게요. 이 상태에서 운동 에너지 없고 위치 에너지 없어요. 탄성 에너지만 있어요. 얼만큼 있죠?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조심하세요. 용수철은 요만큼 찌그러진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요. 원래 평형점부터 갑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3D 제곱이니까 9D 제곱만큼. 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는 동안, 자, 위치 에너지 얼마큼 증가했죠? 이만큼 증가했죠. 그러면은 질량 mg 얼마큼 증가했나 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D 더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 더하기 더 올라갔죠? 2분의 1d 2분의 1d 더하기 운동 에너지는 없어요. 최고점이니까. 대신 탄성 에너지 얼마 있죠? 2분의 1 k 2분의 1d 제곱이니까 4분의 1d 제곱. 요렇게 넘어갈게요. 넘어가면 이거 4분의 1d 제곱이니까는 넘어가면 얼마니? 어디다 쓸까? 여기다 요거 지우고 쓸까요? K는 이거 써야 되니까 K는 D분의 mg 써놓고, 자, 그럼 여기 정리 좀 합시다. 그러면은 3 제곱한 거 맞고 2분의 4분의 1지. 이거 계산하기 귀찮네. 넘어갔더니 2분의 1 K 그럼 몇이야? 4, 9, 36이니까 35인가요? 4분의 35 D 제곱. 4분의 1 뺐죠? 4, 9 아니지. 4로 통분한 거지? 4, 9, 30, 4, 5, 24, 27, 24, 4, 8, 36, 4, 9, 36. 맞죠? 35는, 그 다음에 mg, 이거 다 얼마예요? 2분의 6, 7d 플러스 x. 자, 이렇게 됐네. 자, 그러면, 우리 귀찮으니까, mg는 kd인가요? 여기서는 어차피 d로만 나타내면 되는 거죠? mg 대신에 kd라고 치환합시다, 이거. 이렇게 치환할까요? 그 다음에 K 하나, K 하나, D 하나, D 하나 약분하니까는, 그럼 그러면은 뭐 남니? 이거 2분의 1 곱하기 그대로 쓸게요. 4분의 35D는 다 약분됐고 2분의 7D 플러스 X네요. 이렇게. 그럼 양변에다가 8 곱할까요? 날라가고 4, 2, 2, 7, 14D 플러스 4X. 뭐 이렇게 많어 숫자가.
14에 35에서 14 빼면 여기다 위에다 쓸까요? 뭐 이렇게 많냐? 35에다가 14 빼면 얼마니? 1에다가 21? 21D는 4X. 그래서 4, 3, 4, 5. 아닌데? 이상한데? 숫자가 이상한데요? 그러면은 X는 어? 나 뭐 숫자 잘못 계산했나 봐요? 뭐가 잘못됐지? 2분의 1 K 2분의 1 K 3D 제곱 맞죠? 그 다음에 그다음에 3D 제곱은 그다음에 mg 그다음에 3D 플러스 2분의 1D 더하기 x 맞는데? 그러면은 이것만 해도 얼마야? 아, 저 더하기 2분의 1 K 4분의 1D 제곱 맞고 넘어가니까는 2분의 1 K 4, 9, 36 36에서 1 빼니까는 4분의 35D 제곱 맞고 mg 2분의 7 6, 7 맞고 x 맞고 mg는 KD 집어넣고 K 하나 약분 하나 D 하나 약분 하나 그럼 2분의 1 4분의 35는 2분의 7 D 더하기 X는 이거 됐고 그 다음에 2분의 1하고 4하고 귀찮아서 양변에 8 곱해버렸고 아 8을 곱했지 내가 여기다가 그러면 여기 4니까 4, 7에 28D에다가 A 그 다음에 8을 곱했지 8X 산수를 못해 자 그러면은 이거 넘어가면 얼마예요? 28에서 28, 35에서 28 빼면은 그러면 3에다가 8에다가 8인가요? 나 또 잘못 계산했냐? 8, 4, 7에 28, 8, 4, 4, 8, 35, 35에서 28 빼면은 35에서 28 빼면은 나 뭐 잘못한 것 같다. 그러면은 7, 아니구나 7이구나. 저기 7이구나. 그러면은 7D는 한수 더럽게 못했지만 8X. X는 얼마예요? X는 한수를 못해. 8분의 7D. 점심을 안 먹었더니 배고픈가 보다. 자, 그럼 8분의 7D예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걸로 계산하면 충분히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가 문제인데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은 언제니? 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얘가 여기서 쭉 올라가는 동안에 용수철이 미는 힘이 더 커요. 그러다가 여기 언제죠? 여기 요 라인을 지나가는 순간은 중력하고요. 용수철이 미는 힘이 어떻죠? 같아요. 그런데 이걸 넘어가잖아요. 그럼 용수철 미는 힘이 약하고 중력이 더 커서 속력이 느려져요. 그러면 물체의 최대 속력은 언제냐? 여기에요, 여기. 즉, 그 물체의 알짜임이 0인 곳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최대인 곳이에요. 자, 그러면은요. 요 위치에서의 운동 에너지만 이 위치에서의 뭘 구하는 거냐면 내가 운동 에너지 구하면 되는 건데 요거 지울게요. 자, 그러면 정석대로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자, 제가 지금부터 정석대로 풀게요. 자, 여기 아까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요. 얼마 찌그러진 거죠? 3D 찌그러진 거죠. 자,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2분의 1 K 9D 제곱이에요. 3D 찌그러졌으니까 는 요 위치에 왔을 때 ED만큼 위치 에너지 증가 mGED 더하기 용수철은 다 펴졌죠. 순간 탄성 에너지 없어요. 미안, 탄성 에너지 있죠. 얼만큼? 요만큼 덜 펴졌죠. D만큼. 그럼 탄성 에너지 있어야 돼요. 2분의 1 KD 제곱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속력 V가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 얼마?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있어야 돼요. 됐죠? 자, 다시 여기서는 속력 0, 위치 0, 탄성 에너지 있어, 놨어, 여기까지 왔어, 위치 에너지 증가, 운동 에너지 증가, 아직 탄성 에너지 남았으니까 탄성 에너지 남은 거 다 표시, 역학적 에너지 표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에요. 자, 그럼 일단 이거 넘길게요. 넘기면 2분의 1 KD 제곱의 8는 mg ed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 자, 그런데 아까 여기서 KD는 뭐였죠? KD는 mg였죠? 그치? 자, 그러면 우리 KD 대신에 치환합시다. 여기다가. 그러면은 mg로 치환하면 어떻게 되죠? 2분의 1 곱하기 KD 대신에 mg 곱하기 d 곱하기 8는 mg 몇 d? 2d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 요거 계산하면 얼마죠? 4. 넘어가면 2mgd.
2분의 1 mv 제곱.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얼마? 최대값은 EMGD. 그래서 EMGD니까 디귿이 맞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저랑 여기서 편법을 하나만 쓸게요. 자, 정석은 이렇게 풀면 돼요. 안 되면 여러분도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그럼 문제는 다 풀려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최대인 곳이 어디니? 그러면은 그 물체의 알짜임이 0인 곳을 찾아서 그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를 계산하고 속력 계산해라. 그럼 그때 속력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편법을 쓸 건데 편법이에요. 제가 편법이라고 얘기했죠.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 구할 때만 쓰는 거예요. 속력이랑.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기를 지날 때 운동 에너지가 최대죠. 그러면 원래 용수철이 여기라고 생각하세요. 길이가. 그럼 용수철은 얼마만 찌그러진 거죠? ED만큼만 찌그러진 거죠. 자, 그러면 용수철의 원래 길이를 여기로 보는 거예요. 여기로. 평형점을, 물체의 평형점을 용수철의 원래 길이로 보는 거예요. 이거 편법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원리는 나중에 시간 되면 합시다. 지금은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찌그러진 거니까 얼마? 2분의 1 K ED 제곱이죠. 됐죠? 는. 자, 여기서 놓은 거예요. 위치는 여기 0으로 놓은 거 맞고요. 여기까지 왔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요. 자, 용수철의 원래 길이를 여기로 놓는 순간 중력하고 용수철이 한 힘이 같으니까 거기를 빼준 거거든요. 그럼 중력을 제거시켜 버리세요. 이제부터 중력이 없는 세상이 되는 거야. 다시 용수철의 길이를 원래 여기로 놓는 순간 용수철의 원래 길이를 줄였죠. 그 순간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도 없애버리세요. 위치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지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 위치 에너지 변화 없어요. 왜? 위치 에너지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또 용수철 여기서 다 펴졌죠. 왜? 원래 요 길이로 보기로 했으니까. 그럼 탄성 에너지도 없어요. 그럼 오로지 무슨 에너지만? 운동 에너지만 2분의 1 mv 제곱만 존재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럼 사실 결론이 이거예요. 그럼 아까 KD는 mg였죠. KD는 mg였죠. 우리 처음에 요거 여기다 대입. 그럼 KD가 2분의 1 2 곱하기 KD 대신에 mg. 그 다음에 D 하나 남죠는 2분의 1 mv 제곱.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날라가니까 mgd. 어디였어? 넘어가니까 이거 2분의 1 넘어갔고 잘못했다. 4니까 이게 2 제곱이 4지 여기가. 4. 그럼 얼마 남죠? 2 남죠. 그럼 2mgd. 2분의 1 mv 제곱. 모양이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 편법이긴 한데 이렇게 계산하면 되게 빠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시면은요. 그냥 저렇게 하세요. 그리고 자꾸 이걸 해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용수철에서는요. 방금 얘기한 거. 나머지는 그냥 원래대로 다 하면 되는데 용수철의 최대 운동 에너지, 즉 용수철의 최대 속력을 구해라. 그러면은 알짜임이 0인 곳에 위치했을 때 운동 에너지를 구하시면 되는 거고 그때 이런 식으로 다 구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구해도 답은 나와요. 그런데 귀찮으니까 원래 용수철 길이가 평형점의 원래 길이라고 생각하고 요 순간에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력을 제거해버리면 식이 되게 간결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되게 쉽게 풀 수 있거든요. 요거는 지금 고급 스킬이에요. 요거는 고급 스킬이니까 요게 이해가 안 가면 원래대로 하세요. 그리고 자꾸 해보려고 노력 좀 해봐 주세요. 요렇게 하면 되게 빨리 풀 수 있죠. 근데 사실 이게 정석풀이는 맞아요. 원래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고교 과정에서는 만약에 서술형으로 써라 그러면은 요렇게 쓰는 게 맞아요. 서술형에서는 과정을 쓰면은. 그런데 객관식에서는 빨리 풀 때 요렇게 해도 돼요. 자, 여러분들 요 방법 알짜임이 0일 때가 운동에너지 최대라는 거고 뭐 안 되면 요렇게 구하면 되지만 요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다는 거. 안 되시는 분들은 영상 다시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은 여러분들 꼭 저한테 질문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거 할 수 있어야 나중에 수능에서도 용수철 빨리 풀 수 있어요.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괜찮죠? 자, 그럼 일단은 용수철 마더통에 있는 문제는 여기까지만 일단은 하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안 되면 저한테 나중에라도 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럼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